여보세요. 라디오 뭐 들으세요? YTN 라디오요. 또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요. 우리 엄마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고 꼭 말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 퇴치 연구 전문가입니다. 뒤플로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조차 빈곤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덜 부유한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좋은 저개발국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술과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칭찬이 기분 좋아져야 하는데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악플러들 때문에 깊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사람. 빈곤에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잘 살고 있는 걸까요? 2019년 10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눈 떠보면 세상이 휙휙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바뀌면서 우리가 아는 과제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대변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에게 굉장히 효자죠. 이 부분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대비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당연한 말입니다.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이야기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네. 여성이 어떻게 자동차에 관심해 뭐 이런 거 네. 싫어하는데 궁금은 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가기만 하면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원래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가 무조건 성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 와중에 뭐 이런 디자인 혹은 뭐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산업 이런 게 너무 복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단순히 기계로만 보이는 네. 게 아니라 그 자동차 산업에 많은 산업들이 있고 네. 파생 산업들이 그 안에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 편집장까지 네. 하고 계세요. 오늘 오아름 편집장과 함께 자동차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동차 전문 기자고 편집장이시니까 미래 자동차 이것까지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전기차를 아직도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수소차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산업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 이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저도 좀 충격적이라고 봤던 뉴스는 이제 국내 이 대기업 자동차 한 회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뉴스를 냈어요.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게 멀지 않고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은 얘기잖아요. 와. 5년 안에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상용화. 네, 그 정도면은 굉장히 좀 미래 얘기면서도 좀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광고에서 뭐 오빠는 운전 말고 하는 게 뭘까? 네. 그 한 여자가 물어보니까 사실 나 운전도 거의 안 해요. 뭐 네.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낯선데. 그쵸. 근데 이미 지금 일정 부분 된 부분도 있고 자동차 맞습니다. 기능에. 근데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2025년에 네.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한 1시간 후에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서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나누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 사실 이번 정부가 3대 신산업으로 꼽은 게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요렇게 3가지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2가지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을. 그런데 이제 미래차는 뭐 그것들과 비교를 하자면 한 3, 4개월 정도 약간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연내에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전반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간 저성장 기조에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성장 지금 저성장으로 접어든 건 맞는 얘기고 네. 이제 연말 연초에 되면 그동안의 실적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실적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전략을 지금 정부가 마련을 했고 오늘 발표를 하는 것 같다라고 배경을 좀 추측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4시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미래차 산업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내놨어요. 그 첫 번째가 친환경차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차는 수소차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뭐 수소차까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수소차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 전기차는 좀 뛰어든 이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수소차라고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패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탑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자가 많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선택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한 10% 정도는 국내에 이 완성차가 차지하겠다 이 정도 목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차인데 전기차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네. 수소차를 이제 우리가 경쟁력으로 삼겠다. 사실 그래서 논란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 인터뷰도 저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현실 가능한 목표입니까? 10%가요? 네. 제 생각에는 10% 정도는 할수 가능할 있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차만 생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반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안전성도 확보돼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생태계 전반이 이제 전기에서 수소차로 옮겨갈 것이다. 저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요.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이 100여 년이 넘는 자동차 이 산업 노하우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이게 같이 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누가 네. 먼저 선점을 하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 뭐 패스트 무버가 되냐 팔로워가 되느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자동차 회사가 수소차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정말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네. 시장을 먼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이제 정부안을 보면 이제 정부가 거기에서 조금 더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를 함께 내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이제 기업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또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돈 지원 말고도 해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 친환경차 특히 수소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제도 인프라를 세계 최초 완비하겠다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차들이 뭐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도로를 달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도로가 잘 뚫려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뭐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차 간에도 이제 통신을 해야 되고 차나 신호 체계 같은 것들도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대화가 돼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렇겠네요. 되는데 그런 네. 우선 5G가 우리는 이미
이미 잘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선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던가 이런 후속 조치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고 이제 보험이나 뭐 제도, 뭐 도로, 뭐 기반 상황까지 모두 다 이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민간 투자에 기반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라는 말도 저는 눈에 들어오고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또 눈에 들어와요. 네. 눈에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게 되면은요. 네. 전통적인 이런 동력 계통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품은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줄게 되고 네. 여기에서 전장 부품의 비중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 동력계를 생산하던 부품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제 다른 산업으로 뭔가 변화를 꾀한다던가 네. 이렇게 산업 다른 기술들을 좀 획득한다던가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좀 충분하지가 네. 않습니다. 뭐 자금이라던가 인력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충분하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간 그러니까 기업이 대기업들이 좀 나서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좀 껴안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면서 함께한 산업들의 생태계도 같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부품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네, 맞습니다. 빛을 얻는 부품 시장이 있으면 또 어둠으로 지는 앉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기업이 좀 중소기업의 그런 부분을 함께 감당해달라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4시에 발표가 됩니다. 저희도 지금 대강 나온 내용으로 기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발표한 이후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미래차 시대로 전환을 발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국가라고 하면 사실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규절이 굉장히 많이 열어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국가가 하나 있는데 스웨덴이라고 스웨덴이요? 볼 수가 네. 있겠어요. 이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순수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데 이제 도로에 까는 방식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 충전하는 네. 걸 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전기를 찾아가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달리면서 충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거는 수소 자동차의 단점을 굉장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의 전기 단점을 자동차. 네, 그렇죠. 네, 네, 수소차의 경우에는 이제 충전이 한 5분 내외로 가능한데 전기차는 굉장히 오래 어렵죠. 걸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달리면서 충전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뭐 도심까지 가는 한 1마일 정도 여기에 무선 충전 도로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제 전기를 동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진짜 될까를 한번 이게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새로운 산업의 방향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네. 그리고 친환경적인 게 같이 가야 되니까 그 두 부분을 굉장히 잘 담은 네네. 운전을 하면서 네. 충전이 된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동적으로 조금 이렇게 띄어져서 무선 충전하는 방식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실증 테스트를 한 곳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도 엄청난 변화라는 거를 지금 몸으로 체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드는 곳이 있으면 지는 네. 것이 있는 것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기자님은 자동차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이런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좀 토로하시던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지능 부품 산업들이 부품 있기 이야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분들의 고충도 당연히 있고요. 또 가장 많이 듣는 건 이제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 부품 업체의 개별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걸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 EU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조금 이제 자동차 여러 브랜드를 좀 묶어서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협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것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스타트업들이 그런 기회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좀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기회의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지적을 자동차 산업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잘 묶어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슬을 꿰는 역할을 정부가 제발해달라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 산업도 개별 역량은 뛰어난데 이 협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고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시장과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시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좀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현장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발표하러 가시는 길에 우리 방송을 좀 들으셨다면 이 내용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부가 일단 아주 장밋빛 미래를 점치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주 냉정하게 우리 전문가로서.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긴 좀 그렇고, 뭐 수소차, 분야별로. 전기차, 네. 뭐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보자면 수소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거의 좀 탑이에요. 이것만 유지하면 될 이미 정도로 선점했다. 이미 선점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수소차의 경우에는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이면에서 이제 정부가 뭐 이번에 내놓을 대책처럼 조금 더 협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패스트 팔로워예요. 사실 근데 이 국내 대기업의 저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항상 좀 팔로워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결국은 빨리 따라잡는. 따라가요. 네. 네. 지금 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저희가 원래 10위권 밖에서 뭐 별로 판매되지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한 5위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 정도의 속도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좀 선점하고 선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경향들이 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 이제 하드웨어의 가치는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이어주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사실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조율해 줄 수 있냐 이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굉장히 네. 좀 큰데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뭐 금전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도 좀 많이 인식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다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네. 충분히 이미 1등인 부분도 있고 1등을 달려가는 부분도 네. 있고 어느 정도 보완하면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주 장밋빛 미래를 말씀해 주셔서 사실 오늘 날씨도 이렇고 어제 뉴스들 때문에 마음도 좀 아프고 했는데 오늘 오아름 편집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기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발표 앞두고요.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달성을 꿈꾸며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